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요즘에 thread 이용자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되게 화제가 된 또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현직 변호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되게 재밌어서 한번 시청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성취도 이루신 분이고 또 돈도 더 많이 버신 분일 테지만, 그래도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또 저도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조금 아주 쬐끔 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벌 완전히 쓸모없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로펌에 세전 300만원 월급 수습 변호사 공고를 내면 스카이 장학생 출신들이 50명이 넘게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뽑힌, 뭐 50명 중에 한두 명 뽑겠죠? 한두 명 뽑힌 변호사들이 로펌에 취직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 얘네들이 입사해서 밤새 쓰는 서면들이 바로 21살 아프리카 먹방으로 성공한 BJ의 전속 계약서다. 그런데 그 BJ들 21살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넘게 공부한 이런 변호사들보다 BJ들이 1시간만 방송하면 그런 서울대 출신 수습 변호사의 한 달 월급을 손에 넣는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뭐 사회적 인식, 안정성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학벌과 직업을 얻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한 결과가 너무나 초라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변호사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변호사 의사로 떼돈 버는 사람 단언컨대 다른 일, 뭐 다른 사업을 했어도 떼돈 벌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사는 대한민국 어떻게 변할까? 이걸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분보다 훨씬 더 공부 못했을 거고 뭐 돈도 못 벌 거고 그렇겠지만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약간 유튜브의 묘미죠. 물론 전문직 사업자분들 아직도 많이 버시지만 옛날보단 사업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바닥에서 좀 그냥 돈이라도 조금 벌어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보고 주위 동료 유튜버들한테 들어보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터넷 방송 업계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 자료들이 많아요. 한국 자료는 그냥 국세청이 발표한 그런 종소세 신고할 때 그런 자료들밖에 없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고 연구 주제로 약간 삼아서 정제된 자료들이 좀, 미국 자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치직 같은 사업자이지요. 한국에서는 철수를 했지만 인터넷 방송을 시도하는 게 과연 시도할 만한 일이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세간의 인식처럼 1만 명이 넘는 구독자, 이게 사실 여기서 1만 명이라 하면 유튜브 1만 명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입니다. 왜냐면 저처럼 실시간 막 게임 방송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1만 명 구독자면 유튜브에서 거의 50만 명, 100만 명 구독자에 이른다고 하는데, 최상위 스트리머들에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한 달에 수입, 구독료, 광고비 아니면 조회수 수익 다 합쳐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라는 질문에 저희요 한 달에 1.5억에서 한 3억 정도 매출이죠. 그 사람들도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수입이 집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 정도 들었으면 뭐 사회적으로 요즘 인터넷 방송인들, 유튜버들 아니면 뭐 숲, 아프리카 BJ들 돈 많이 번다 하는 거랑 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최상위 스트리머가 아닌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얼마를 벌까? 어느 정도의 여건에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00명 중에 72명의 스트리머들은 아예 방송을 통해서 돈을 1원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70명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상위 30%에서도 15명, 15%에 해당하는 방송인들이 한 달에 4만 원의 수입도 거두지 못하는 방송인들이 많다고 해요. 야, 상위 30%, 그러니까 방송으로 딱 켜갖고 1달러를 받는데 성공했다면 이미 당신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레딧에서 이 주제, 이 기사를 조사가 발표됐을 때 트위치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스트리머가 30%나 돈을 번다고? 야, 전혀 믿기지가 않는데? 30%가 돈 번 거는 그거 잘못된 주작이야. 통계 주작이 왜냐? 그거 1달러 싸준 거 가족이 싸지거나 아니면 친구가 싸줬을 거다. 그 친구도 그냥 한두 명, 자기 아는 지인 뭐 한두 명 보는 방송을 하고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진짜 처참하다. 야,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경우도 막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인터넷 방송인들 나도 유튜버나 해볼까? 유튜브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뭐 좋다며. 아침 8시, 7시 맨날 일어나서 직장 가는 거 지겹고 귀찮은데 이제 때려치고 유튜버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물론 유튜버요. 뭐 2025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치지직 아니면 뭐 아프리카 BJ들은 엄청나게 버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수입이 약 13억. 와, 3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야, 우리 인식이랑 좀 비슷하죠? 상위 1%만 대안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 이외에 전체 파이는 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유튜버 하위 50%는 2022년 연평균 수입이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월급 아닙니다. 1급도 아니고요. 주급도 아닙니다. 1년에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이게 100만 원이었던 2019년 소득보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숫자라고 해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오늘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밍이 얼마나 심한 산업이냐 하면요. 트위치 기준에서 상위 1% 스트리머는 그 이외에 99%의 스트리머가 버는 수입보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 야, 그러면 거의 스트리머가 1%가 전 스트리밍으로 통해서 벌어들이는 전체
전체 수입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막 상위 1%가 얼마 버냐 이런 수입 지표를 잘 찾아보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은 수치이실 수 있는데, 흔히들 점점점 더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간다, 자산이 특히 그렇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수입 비중, 우리나라에서 뭐 월급쟁이 사업자 다 합쳐서 상위 1%의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소득 지분을 차지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서 15%라고 합니다.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1%는 10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게 10에서 15%를 가져가면 평균보다 10배에서 15배나 많이 가져가네? 이렇게 놀라실 수 있지만 트위치 스트리머는 그거에 50배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요 최근엔 오히려 근로소득은 조금씩 더 평균이 완화돼 가고 있다고 하죠. 자산은 좀 불평등이 극심하게 변화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차지하는 지분이 7.5%다. 이 말씀을 하신 변호사님의 멘션에 한번 돌아가다 보면 되게 억울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투가 학벌이 쓸모없다. 나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공부였냐, 변호사였냐, 학벌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BJ들 고작 21살짜리가 1시간만 방송하면 버는 돈보다도 못 벌거나 그 자리마저도 가는 게 어렵다니 아유 참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방송업을 좀 해본 제 입장에선 인터넷 방송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로 먹고 사는 게 쉽다 얘기하는 게 그나마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나마 공부가 쉽다 하는 게 이렇게 글 쓰신 분처럼 변호사가 못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덜 뛰어난 성취를 거둬도 대기업을 가면 됩니다. 아니면 대기업 뭐 밑에 있는 계열사에 가면 됩니다. 아니면 또 중소기업에 가도 아주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 방송인은 보셨다시피 이렇게 한 명, 두 명에 들지 못하면 각 분야에 한 달 월급이 4달러.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라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BJ들, 인터넷 방송인들은 0.01% 혹은 0.01% 그런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비교해서 자책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변호사나 의사로 떼돈 버는 사람은 단언컨대 다른 일을 했어도 떼돈 벌었을 게 분명하다. 변호사님 그렇게 좀 해볼 만해 보이시면 한번 변호사를 잠깐 관두고 갈비집을 열든 뭐 다른 외식업을 열어보면 그 생각이 깨끗하게 치료될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문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대를 지켜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상에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경쟁을 뚫고 나온 그런 인터넷 방송인만 보다 보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나도 하면 저렇게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보상을 제때 잘 받을 수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우리 자녀들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하면서 되게 약간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총균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변해가면서 그 사회가 가장 가치를 많이 두고 또 사람들이 존중하고 하는 재능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5세기 전, 7세기 전 몽골의 초원에서 태어났다면 말을 잘 타는 능력이 가장 알파 메일이고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테고요. 만약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밭을 가는 농노로서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재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을 잘 포착해서 키우는 거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부로 약간 성공하신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 공부하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당당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이렇게 성공하신 각 분야에 있는 모습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또 멋지신 분이라고 저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업 또 변호사분과의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이 인터넷 방송업뿐만 아니라 위너 스테이크 올 사회로 점차 변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겪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아주 잠깐 흑우스토리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오며 가며 이런 문구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몇십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같이 의심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거저줘 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술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따져보면 이해가 또 빠르게 되실 텐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이렇게 SK, KT, LG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똑 저기요 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런 통신사들은 자기 발로 매장에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채널에 훨씬 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요.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온 고객들은 잡아다 놓은 물고기다 이거죠. 비교원은 이렇게 통신사한테 받는 그 마케팅 인센티브를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게도 나눠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엔 최대 30만원 모두 합해서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고도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꾸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원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비교원에서 가입하고 친구 추천까지 하면 4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혜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면 편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흑우스토리 채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사실 엘리트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각 분야의 가장 최고 아니면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분야. 대표적으로 화가가 있죠. 화가로서 자신의 그림을 팔고 먹고 살려면 진짜 고갱, 고우 정도 되어야 돼. 아니, 고갱, 고우도 자신이 생전에는 거의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다고 하죠. 진짜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각 분야가 원래는 안 그러던 분야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술, 창작 업계 이런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투자, 금융, 스포츠, 연예, 테크 플랫폼 다 마찬가지죠. 특히나 뭐 스포츠 이런 데는 뭐 예체능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더 소수의 한 명, 두 명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그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돈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미용실 같은 그런 산업들이 있죠.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승자 독식 구조로 변해가고 있냐.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세일러 씨가 있죠. 자기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올인하게 됐냐, 심지어 이미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를 거두고 있는 소프트 회사를 창업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사 돈을 다 때려박아서 비트코인을 샀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되게 감명 깊은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외 영업을 나가고 1년에 50번을 비행기를 타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계속 갈수록 심화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튠즈를 이야기를 설명했는데요. 왜 이렇게 소수의 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냐 라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20, 30년 전이겠죠. 새로운 제품을 어떤 개발을 했어,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어 하면은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 때 10억 달러 이상의 버젯을 잡고 1년, 2년,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을 배포하기까지요. 그런데 요즘에 애플이 아이튠즈에 서비스들을 배포할 때는 어떻습니까? 코드를 다 짠 다음에 넥스트 끝 업로드 하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소유한 M7 회사들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그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너무나 없어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난 5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M7의 주가의 상승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옛날에는 심지어는 이제 오프라인 기술직까지도 이런 위너 스테이크 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프라인 자영업 하면 뭐였습니까? 바로 팔할이 몫이다. 맛? 뭐 그런 거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목이 좋은데 차려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깨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보단 SNS에서 좀 예쁜 거, 잘 된 거, 아니면 좀 재밌는 거, 그런 업종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쪽 마케팅에 능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오프라인 기반 사업이었지만 온라인화 되면서 엘리트 산업의 구조가, 또 승자 독식 구조가 가장 공고화된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뭘 알겠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화된 것 중 하나가 이 학원업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에 있는 학원들도 그냥 뭐 그렇게 강의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셔도 그냥 중고등학생도 야, 너는 공부 안 해? 너는 공부해야지 너네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독려해주는 약간 매니징 형태로 또 굉장히 많이 살아남고 막 그랬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사실 이렇게 강사분들은 옛날에는 누구나 다 마감 강사였다고 합니다. 마감 강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강사님이 정말 수학을 잘 가르쳐, 진짜 이 강사님만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쭉쭉쭉 오른데, 그리고 집중도 잘 돼 미쳤어. 이렇게 유명한 강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강사님이 한 시간에 고객들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강의실 최대한 빽빽하게 받아봤자 한 200~300명이었을까요? 그 사람 수 곱해서 한 뭐 일주일에 20시간 곱하면 뭐 그렇게 고부로 해서 수입을 가져가셨겠죠. 그래서 1타 강사들이 처음에 마감이 돼. 뭐 근데 그런 강사들은 개강 한 2주 전에 마감이 되겠죠. 1타 강사들이 다 마감이 되다 보면 그 다음 학생들, 신청이 늦은 학생들 딱 이제 신청할 때 되니까 3타들은 1주 후에 마감되고, 4타, 5타 강사 선생님들은 개강하기 전날 아니면 개강 첫 주에 다 마감이 돼서 어쨌든 너도 나도 1타부터 7타 강사까지 전부 다 마감 강사였다. 그리고 이 강사 선생님들은 어땠습니까? 돈을 잘 버는 강사님들은 어차피 퀀티티, Q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수를 쭉쭉쭉쭉 늘려야 일주일에 10번 강의할 거 15시간 강의하고, 15시간 강의할 거 20시간 강의하고, 이래야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현우진 아니면 뭐 조정식, 이지영 같은 선생님은 연봉이 200억. 옛날에 막 학원 강사 잘 벌어요, 2억 3억 벌어요, 이런 거랑 아예 게임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일주일에 강의를 4시간 5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이 4시간 5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 훨씬 더 딱 꽂히게, 스나이핑해서 졸고 있는 학생도 딱 깨워서 번뜩이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데다가 R&D를 모조리 쏟아붓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씩 강의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과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있고요. 심지어 정승재 씨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내가 한국에 있는 웬만한 가수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풍토였는데, 그에 반해서 경기 한파로 문 닫는 동네학원 는다. 수능 및 보습학원 폐업대란. 강사들이 사라진다. 한쪽에선 되게 연봉을 100억 받는다, 200억 받는다, 제 통장에 144억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인증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런 대박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전국에 있는 이런 강사님들이 학원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강사뿐만이 아니죠. 연배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북의 재수의 메카였던 종로학원마저 매출액 468억인데 단기 손실은 100억. 이게 지극한 적자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IT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로서는 되게 편리해지고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선 온라인이든, 물론 온라인 특정 산업들이 더 먼저 이런 시류를 맞은 건 맞는데 오프라인조차도 이런 온라인 승자 독식 시대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 방송업을 좀 살펴보면서 재밌는 지표들이 좀 많아서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방송업 하는 대부분 7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나머지 한 10% 20% 사람들도 한 달에 거의 그냥 깎아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죠. 이 상위 0.5%, 1%도 아니야. 0.5%, 1000명 중에 5명 이런 인터넷 방송인들이 시청자들이 보는 시간 중에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수익 배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될 수밖에 없죠. 트위치 스태티스틱 앤 애널리틱스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뭐 트위치 인터넷 방송인들은 어떤 주제가 요즘에 뜨나, 어떤 방송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미국 웹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통계들을 한번 살펴보면 활동하는 스트리머 중에 94% 이상이 평균 시청자 0명에서 5명을 기록한다. 평균 0명에서 10명, 이 범위 안에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인터넷 시대의 폐해야. 우리 눈에는 가장 잘 팔리는 상품, 가장 잘 나가는 인터넷 방송인들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트위치나 아니면 치지직 이런 데 가면 스크롤 쭉쭉쭉쭉 PC로 무한궤도 약간 마우스 같은 걸로 쭉 내려가면은 0명 1명대에 한 30분 내려가면 거기 방송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진짜 되게 많이 봐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인터넷 방송인들이 많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일 트위치 플랫폼에선 라이브, 고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는 계정 숫자가 500만 개에서 60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았어? 실제로는 500만 개에서 600만 개의 계정이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이 숫자가 덴마크 전체 인구, 아일랜드 전체 인구랑 맞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난 10년, 15년간 인터넷 방송을 보는 시청자 사람 수는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청자도 늘었고 인터넷 방송들, 스트리머들도 모두 늘었어요. 그런데 시청자 수 대비 스트리머 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당 파이,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청자 수보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2013년엔 평균적으로 50명 중에 1명꼴로 인터넷 방송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이젠 20명 중 하나다. 근데 다들 잘 아시죠? 이 20명이 19명은 인기 인터넷 방송인들한테 몰려가고 한두 명이 수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나눠먹는 사회가 바로 이 산업인데, 이런 거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저는 약간 인터넷 방송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자영업자거든요. 생계를 좀 자영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주치를 7근합니다. 내일도 이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개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스트리밍 켜면 여러분들이 막 말씀해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또 유튜브 편집된 영상으로도 봐주시는 게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냥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이거 진짜 재밌는 내용이다, 이것도 꼭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좀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IT 사회가 되어가면서 20년 전보다 정말 붙죠. 위너 테이크스 올 사회가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졌어. 되게 힘들어. 그냥 딱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먹고 사는 것도 진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능력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되게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드는 건, 이렇게 진짜 위너 테이크스 올 사회에서 안전한 일자리들이 뭘까? 전통적인 기술 일자리들, 배관공, 아니면 타일공, 아니면 도배, 이런 것들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은 게, 이런 분들도 결국엔 또 요즘엔 온라인 승고나 크몽 이런 웹사이트에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약간 60대 70대 기술자라고 내가 상상을 해본다면 승고가 나왔다고 이걸 막 상세 페이지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워.